그 평사나강과 동정추월 두 점의 가을 소상팔경도 가을 산수 그림은 우리 조선 후기 민화에 대한 애정을 돈독히 가졌던 야나기 문헤요시 유정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컬렉션한 조선 민화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야나기 문헤요시는 조선의 그림을 그 문명화된 인간 이전에 인간 맛을 회복해주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죠. 그와 함께 조선 후기에 유행한 장식 그림과 민화들은 용과 호랑이, 봉황, 특히 용과 호랑이 같은 이런 벽사, 악귀를 막아달라는,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지켜달라는 그런 수호신적인 도상들이 함께 유행을 해요. 지금 이제 금년에 또 이제 용띠 해기도 한데 바로 이 용그림, 항아리, 청아백자 항아리로도 그려지고 뭐 벽화로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특히 용그림은 기우제를 지낼 때 써서 불태웠기 때문에 용그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런 용그림들이 당시 이제 호랑이 그림과 함께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악귀를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림 대신에 민간에서는 아예 용호 이렇게 글씨를 써서 문에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이 당시 18세기 후반에 김홍도 정도의 수준의 화가가 그린 왼편의 호랑이 그림이죠. 이게 이제 세한도, 새해 궁중의 벽사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했고, 화원들이 궁중에 올리기도 했고, 혹은 궁중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한테 선물도 했고요. 바로 그런 유행은 이렇게 청아백자 까치호랑이처럼 당시 상류층들이 썼던 청아백자 그림으로도 화원들이 가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호랑이는 특히 무관, 자수로, 흉배에 자수로 이렇게 놔져서 호랑이는 또 이제 무관의 흉배로 조선 후기에 많이 제작됐고요. 그 다음에 문관은 또 학흉배죠. 십장생 구름과 함께 그 다음에 호랑이, 이런 게 자수로 발전을 했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박문수, 18세기 중엽의 어사 박문수의 문인초상화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런 도상들이 이제 역시 또 민간의 바로 이런 그 화각함. 그러니까 이것은 화각이라고 해서 솥불을 펴서 채색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네모 쪼가리를 맞추어서 만든 아주 화려한 함이죠. 이런 함에 호랑이, 학, 기린, 그다음에 연꽃, 붕어, 잉어 이런 많은 그런 길상의 길상과 화복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즐겼던 색채 감각이고 소재들이죠. 이런 호랑이 그림이 이제 민간에 가면 김홍도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량이 떨어지는 화가들이 그리면서 이제 그 호랑이가 왜곡되고 변형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까치호랑이와 왼쪽에 있는 까치호랑이의 호랑이가 좀 다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동그란 무늬가 있는 범 형태의 호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줄무늬 호랑이가 되죠. 두 호랑이를 보면 측면에서 본 거, 뒷면에서 본 거, 앞면에서 본 거, 이런 시점이 여러 개인 것이 이렇게 한 화면으로 그려졌어요. 특히 왼쪽에 있는 호랑이 보세요. 그죠? 예. 등 뒤에, 아래쪽 등이 쭉 내려오고, 좌우에, 좌우 발, 앞뒷발이 다 화면에 나타나 있죠. 이런 왜곡들은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체파 화가들이, 서양의 유럽의 19세기 초 입체파 화가들이 추구했던 그런 형식들하고도 상통해서 이 민화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호랑이는 당시의 그 지배층으로 해서 무서운 이미지인데 약간 바보같이 표현했고요. 까치는 당시 영리한 민중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호랑이 그림은 당시 사찰의 산신각의 산신호랑이, 산신도 그림으로 민화풍의 호랑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특히 호랑이는 민간에 내려오면서 목파나 부족으로 발전해서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호랑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민간 호랑이, 어떤 정형이 깨진, 그러니까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아주 해학적인 존재로 아주 웃기는 호랑이로 이렇게 표현한 사례도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적들이 그려지고 그런 호랑이는 또 이제 백자 항아리에 그려지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변형된 호랑이가 목수가 만든 나무 베개 등에서도 표현이 되는데요. 요 목수가 만든 나무 베개 재밌죠. 그 짜투리 나무가 집 짓다가 남으니까 짝으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앞에 이빨을 가지런하게 해서 눈을 과장하고 이런 호랑이 베개를 베고 자면 악기가 와서 잠을 못 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변형의 방식은 당시 유행했던 18, 19세기에 유행했던 마을 장승, 민간 마을에 세워지는 장승의 이미지죠. 퉁방울 눈에 주먹 코에 이런 변형을 보이면서도 우리 얼굴, 우리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담은 혹은 우리 얼굴을 담은 이런 수호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지금까지 그 궁중의 기록화나 장식화들을 화원이 그린 데서 이제 그런 주제들이 또 민간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민화까지의 발전은 역시 다양한 채색, 그 다음에 형식적인 변화, 파격의 미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조형적인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시기에 이렇게 변형이 민간에서 회화나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회화의 경향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19세기 말 개성주의 화가들이 그 화단에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국산 김수철, 석창 홍세섭 등 그런 화가들의 개성주의 회화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